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TV 동물농장 두 분은 아마 안 보실 걸로 생각되지만 그 시간에 잘 안 일어나요. 저희 집에서는 일요일 날 오전에 꼭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기 깜짝 출연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노는 소리에 깨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자, 일요일 오전이란. 시청자 게시판에 뭐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동물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 반려견 정책으로 이용한다, 뭐 이런 거부터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SBS 이게 지금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권과 맞물리면서 이제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일단 방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해석까지 낳고 있는데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얼마 전에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 2017년 3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할 때 모란시장에 개 도축하는 거 정리하는 문제로 거기 출연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SBS가 방송 윤리를 어긴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출연을 시켰는데 딴 얘기를 시키는 거야. 노란봉투법이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칙인 거고,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막 노래를 부른다거나 long time ago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자기 인생 역정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반칙이죠. 근데 이제 주제가 동물에 관련된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방송윤리에는 어긋나는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층에서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지막 그 최종 메시지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거든요. 제가 녹색당에 있을 때 그렇게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여기에 녹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정책 의제들이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소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라든지, 그리고 저는 정말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동물 번식업하고 판매업을 규제 내지는 금지시키는 거. 이게 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 그러면 대통령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합의가 되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야권이라든지 진보적인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공세적으로, 국민의힘에게 공세적으로, 야, 대통령도 이것만큼은 하자고 한다, 이거 반드시 법제화하자, 이렇게 좀 역으로 공세를 던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는 지적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SBS가 잘못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편한 자리에만 나가냐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빛이 바래는 겁니다. 김민하 평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이면은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우리가 부자 되세요라고 그랬지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까? 무슨 사지 말고 입양을 하세요라고 그랬지 사지 말고 입양을 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근데 저는 동물농장 저는 다 좋은데 뭐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동물농장도 나갈 수 있고 아침마당에도 나갈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김수진 평론가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언론과의 관계가 좋고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잘 대답을 해주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일상적으로 이 대통령의 어떤 언론 활동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 얘기를 하려고 동물농장 나왔습니다. 또는 좀 더 이제 좀 격식 없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침마당에 나왔습니다. 또는 어디 기만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여기 공덕포차 화요오당탕 왔습니다. 네, 어디 한번 성대모사 좀 한번 해보시죠. 비슷한 거 보게.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잘 되고 있으면, 그런 거 잘 되고 있으면 동물농장에 나갈 수 있지. 근데 안 하잖아요. 말 안 듣는 언론은 혼내주잖아요. 말 안 듣는 언론은 혼내주고 불편한 언론은 밟아버리고 지금 뭐 방통위원장을 면직을 한 해 만에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동물농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박근혜 정보다 전에 뭐 이명박 정부 때까지 가야 되겠지만 언제부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를 안 하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허공에다 했는데 그게 이제 대국민 메시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계속 혼자 얘기하잖아요. 혼자 얘기한 거 언론 타가지고 그게 대통령 메시지고 이렇잖아요. 그 메시지에 의문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받지 않잖아요. 그런 행태로 일관을 하면서 동물, 내가 특수 어떤 임무를 띈 이 개가 은퇴를 해가지고 입양을 한 거에 대한 얘기?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거 방송을 이용하기만 하고 이미지 정치에만 동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윤석열 대통령님, 김민하 평론가가 KBS 1호 진단, MBC 100분 토론 이런 데부터 나가시랍니다. 네. 네? 언제 내가 됐죠. 네. 그런 데 나가라고 그랬어요. 깔끔한 언제. 정리. 아니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회견을 상시적으로 하고 할 말 있으면 대국민 담화를 해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혼자 얘기하지 마시고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이라는 미디어 형식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기에 김환을 불러라. 아, 왜요? 예?
몰라요. 기레기 질문 못하는 기레기 만들려고. 아니 가서 이제 기자 질문 받아야 되니까 김환의 질문을 받아라. 아, 방통위원장 얘기 좀 할까요? 방통위원장 해야죠. 오늘 중요한데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이제 인사혁신처에 면직 요청을 받았고 바로 오늘 제가 올라오면 신속히 제거하겠다. 후임은 이미 거의 모든 언론이 이동관으로 정한 것 같아요. 이게 용산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언론이 보기에는 이동관인 것 같아요. 이 상황 뭔가 시작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희 평론가? 아니, 그러니까 뭐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문제가 있으면 뭐 거기에 따른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감사도 있을 수 있고 수사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따져봐야 될 일인데, 근데 지금 이제 기세는 어떤 공명정대하게 뭔가를 바로잡는다는 기세가 아니라 그냥 우리 편이 갖고 오겠다. 이거를 사실 하고 싶다면 좀 티를 안 내면 좋을 것 같은데 티를 내가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악용된 논리가 이제 이건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일단 어떤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자 뭐 이런 논의는 좀 활기를 띄워왔잖아요. 아직까지 법으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진영을 넘어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들입니다. 성격 자체가 중립지향적인 성격의 기구는 대통령하고 뭘 코드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구였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그 기구들까지 굳이나 그 정부 정책하고 발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이 행태를 국민의힘이 집권 직후부터 계속 해왔고, 어찌 보면 이제 예견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근데 부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맥반석 오징어가 진짜 보통 버터에 구우면 손에 묻는 게 많이 없고 진짜 맛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소분되어 있어서 먹기 편하고요. 언제든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맥주 안주 바보상의 맥반석 버터구이 오징어를 마켓 단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제 예견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근데 부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다고 무슨 여론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올라갔다 쳤을 때 언론 환경이 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제 정신줄 놓고 가다가 지금 사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조금 더 지지율이 먼저 떨어지고 있고 악재가 좀 더 많죠. 그래서 좀 더 팼어요. 근데 이 패는 국민들도 다음 차례는 국민의힘이다, 좋아하지 마라 이러고 벼르고 있는 국민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뭐 얄짤 없는 거죠. 네. 김연아 평론가, 우리가 또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시절에도 살았고 네, 별일 다 했었어요. 이 방통위를 둘러싼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 좋은데 임기가 7월까지인데 저는 이제 아무튼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큰 근거는 기소가 됐다잖아요. 기소가 됐다. 이게 합의제 기구의 위원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기소가 된 사람은 우리가 뭐 인정할 수 없어 면직시켜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장관이 예를 들면 뭐 어떤 범죄를 저질하고 기소가 됐다.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럼 면직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방통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속에 이제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소된 내용을 잘 따져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정부가 인사혁신처에서 적용하겠다고 하는 그 부적격 논리 사실 두 개예요. 하나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방통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잘못했다. 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기소가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 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내용 때문에 기소가 돼가지고 그 품위유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누굴 때렸다든지, 돈을 했다든지, 예? 네, 뭐 돈을 훔쳤다든지, 뭐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거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저건 아니다 싶은 거. 예? 그런 거 품위유지 의무 이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사안이냐? 이 사건은 TV조선을 재승인해 줄 때, 지난 정권에서 조건부 재승인 해줬는데, 원래는 탈락시키려고 재승인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조건부 재승인이 된 거다 이거잖아요. 안 시켜주려고 했다가 핵심인 것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래서 나오는 게 지금 말씀드린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잘못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이 의도를 가지고 TV조선이라는 종편은 이게 논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가 재승인을 안 시켜줘야 되겠어.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있죠. 방통위원장의 직무의 영역에서. 근데 그런 거냐?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그것과 관련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결정적으로 뭘 했느냐가 없잖아요. 말을 했다라고 되는 게 막 보도 나왔는데, 뭐 말을 했다는 게 뭐냐면
재승인을 하는 걸로 되니까 이거 욕 좀 먹겠네라고 얘기했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욕 좀 먹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욕을 그 당시 분위기가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2018년이잖아요. 17년입니까? 18년입니까? 그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이러고 나서의 그 상황이잖아요. 종편 이런 방송사들 보수적인 어떤 방송사들 다 역적이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얘기가 많았던 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TV조선 재승인하게 되니까는 욕 좀 먹겠는데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게 재승인해줘서는 안 되라고 지시한 근거가 됩니까? 그게 뭘 했다는 건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기소 내용이. 자, 그러면 그래서 밀어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논란이 있는 방식으로 기소가 됐고 논란이 있는 방식의 건에 대해서 지금 면직을 지금 오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한대요. 네, 하겠대요. 그러면 그거는 그 이전에도 사실 최민희 방통위원은 임명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그 이전까지도 계속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도 오지 말고 뭐 업무 보고도 안 받고 이래 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김수민 평론가처럼 누가 봐도 저거는 방통위원장을 자기 편으로 바꾸겠다는 거구나. 근데 그 바꾸겠다는 사람이 이동관 전 수석이다? 그분이 뭐 했던 분입니까? 이명박 정권 때. 언론장악. 언론장악 이거 다 지휘하고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바뀐 방통위원장이 뭘 하겠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다시 언론장악 저지 투쟁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제가 김한 기자님하고 사석에서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언론장악 보수 정권이 또 할까요? 김한 기자님 얘기하겠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다들 늙고 힘없어서 못할 것이다. 아니 근데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어도 하는 겁니다. 이거 총선 앞두고는. 문지방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청계천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 실패에 대한 한풀이 정부예요. 후쿠시마 산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광우병 때처럼 당할 줄 알아. 이거 포함해서 그때 곤란했고 기다려서 지금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태효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시 뜨는 거 그리고 언론에 대한 지금 시도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 때 그거 한 번 해가지고 안 된다. 한 번 더 해야 안 된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굉장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4대강 명예회복입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또 조선일보가 쓰고 다음 몇 개월 안에 4대강 명예회복 온다? 그렇죠. 몇 개월 아닌지 총선 전인지 뭐 총선에서 이긴 다음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권 내에. 이미 환경부에서 이상한 설문조사를 하나 실시를 했어요. 그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 엄청 샘플로 많이 잡아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강에 물을 고아놓은 걸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찬성률이 높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막 대폭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내에 4대강은 공정과 상식이 됩니다. 네. 자, 김민하 평론가, 김수희 평론가 이 정권 내에 4대강 명예회복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요. 마케타님은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지되어야 합니다.